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올해 처음으로 열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이사회에서 올해 불교도 결집 대법회와 국제 선명상대회를 통해 선명상 대중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의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관문인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 살림이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 모두 79명이 입재한 가운데 8박 9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명승사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K불교 명상 콘텐츠로 만들고 국내외에 알리는 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무주당 청화대종사를 선양하기 위한 전남 무안군의 기념관 건립 사업이 표류 위기를 맞게 된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류하나 신임 총장이 취임사에서 세계적 지방대학으로 거듭나도록 변화와 혁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올해 첫 종단협 이사회에서 올해 불교도 결집 대법회와 국제 선명상대회를 통해 선명상 대중화의 길을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종단협은 이번 이사회에서 10년 만에 회원종단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하고 관련 특위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회원 종단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종단협은 어제 제1차 이사회를 열어 회원 종단 현황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단협 산하 30여 개 회원 종단의 의전 서열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종단협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이사회에서 올해 9월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불교도 결집 대법회와 국제 선명상 대회를 통해 선명상 대중화의 길을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대회에 대한 회원 종단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불교도 대결집법회와 또 국제 선명상 대회를 개최하고 또 선명상 대중화의 계기로 삼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 종단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그러면서 선명상은 국민들의 정서적 고통을 치유하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불교는 문화와 자연 그리고 또 정신 문화가 결합된 그런 복합유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정서적 고통을 치유하고 또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확실한 길은 앞서 진우 스님은 종단협 산하 전국 불교 합창단 연합회 정혜신 신임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주현우 대학생 불교연합회장에게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3년간 사무총장 소임을 보며 회원 종단 화합과 종단협 발전에 기여한 도각 스님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상황을 언급하면서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종단협은 이사회에서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 중국 오대산 해외성지순례, 회원 종단 연수교육, 한중일 대회 예비회의 참석 등을 확정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6월 한일 불교문화교류 일본 대회를 개최하기로 공식 결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44차 정기총회를 열고 한일 불교문화교류 일본 대회, 청소년 교류 대회, 한일 불교 여성교류 한국대회 등 올해 주요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이사장 연임을 비롯한 임원 변경 인준의 건을 처리하고 올해 세입세출 예산안도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제40차 대회를 개최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그동안의 긴 역사에 비해서
화려한 성과를 내지는 않았지만 긴 세월 동안 변함없는 유대와 또 우호의 관계를 이어온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변화의 시기를 선도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우 스님은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한일 간 불교 교류와 우호 증진에 힘써준 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격려했습니다. 조계종의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관문인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 살림이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8박 9일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4년간의 수행을 거친 사미 47명과 식차만하니 32명은 수계 살림 고불식에서 청정계율을 지키며 용맹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입니다. 부모 친척과 온갖 티끌을 버리고 출가하여 계를 받고자 하는 것은 생사 번뇌를 여의고 삼계의 화택을 벗어나 진정한 행복의 길인 부처님의 해명을 잇기 위함입니다. 지계의 상징인 죽비가 내려지고 79명의 예비 스님은 지극한 정성으로 수행해 해탈의 진리를 얻고 청정한 계율을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불기 2568년 조계종의 제44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 살림의 시작을 부처님 전에 알리는 고불식이 봉행됐습니다. 이번 구족계 수계 살림은 세계문화유산 제15교구 영축총림 통로사에서 다음 달 2일까지 8박 9일간 진행됩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화합승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출가자의 본분사를 잊지 말고 수행에 게으름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출가자의 본분사를 잊지 말지어다. 출가는 세상사의 뜻을 두지 않고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데 그 본분이 있고 이것을 실천하니 만 중생의 복전이 되는 것이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태전의 결의로서 계를 지켜 수행 정진하고 고뇌 속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스승이 돼야 한다고 훈시했습니다. 수계 제자 여러 스님들은 앞으로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받는 중생을 이끌어 가야 하는 사명과 부처님의 부촉을 행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구족계 수계 살림의 호계 도감이자 이번 수계 도량인 영축총림 통로사 주지 현덕 스님은 수계 제자들이 성불에 이를 때까지 물러남 없이 용맹 정진할 것을 발언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날로 늘어나고 법의 수레바퀴가 쉼 없이 굴러 다함이 없는 법계가 화장세계로 꾸며지게 하소서. 79명의 예비 스님들은 다음 달 4일 구족계를 받고 조계종 정식 스님으로서 한국 불교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영축총림 통로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고불 총림 제3대 방장을 지낸 수산당 지종대종사 열반 제12주기 추모 달해제가 지난 25일 장성 백양사 대웅전과 조사전에서 백양사 본말사 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서는 명종 타종을 시작으로 상단 불공과 축원, 행장 속에 성호대종사의 법어가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스님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조사전으로 자리를 옮겨 수산스님의 법덕을 기렸습니다. 은사인 마남 스님을 극진하게 시봉했던 수산스님은 백양사 불갑사 주지와 종립학교 정광학원 8대 이사장을 역임하며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마남 서홍 스님에 이어 고불 총림 제3대 방장을 지낸 스님은 지난 2012년 세수 91세 법납 74년으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오는 5월 국가유산체제 출범을 앞두고 BBS 불교방송과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명승사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K불교명상 콘텐츠로 만들어 국내외에 알리는 데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의 K불교명상 콘텐츠는 새로운 국가유산 시대의 치유와 힐링의 문화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과 BBS 불교방송이 탁월한 자연유산의 가치와 불교 문화유산의 우수성 알리기에 함께 나섰습니다.
양 기관이 자연유산을 활용한 K-불교 명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국내에 보급하자는 업무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국내에 검증된 문화와 자연유산 종합연구기관과 지구촌 불교유래 공익방송이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의기투합한 것입니다. 이번 불교방송과 우리 국립문화재연구원이 함께하는 자연유산 명승과 또 불교유산과의 접목은 저로서는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K-불교 명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조계종의 포부에 저희가 함께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명승 지정 사찰의 자연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선별하면 불교방송이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전 세계에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양 기관 제작진은 경남 남해 보리암을 비롯해 지리산 화엄사와 조계산 송광사, 속리산 법주사와 가야산 해인사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새롭게 탄생한 K-불교 명상 영상 콘텐츠는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미디어 시대에서 얼마만큼 우리의 갖고 있는 전통 문화 유산들을 또 단순한 문화재뿐만 아니라 문화 또 경관까지 또 자연 경관까지 다 포함한 연구를 깊이 해주고 있는 연구원에서 또 우리 불교방송하고 같이 연대해서 협업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갖고 있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모색하고 연구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정부가 K 콘텐츠 발굴로 한류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영상물들은 한국 전통문화와 지역문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 기관은 또 지난해 5월 10일부터 연구원으로 이원해 해체 수리 중인 국보 구례화엄사 각황전합 석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이런 파손부들이 전체적으로 다 취약한 상태로 깨졌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화창에 떠 있는 부분의 위쪽이다 보니까 이 부재가 그 힘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지금부터 그럼 위에 구조 보강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또 따로 할 겁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예상보다 심각한 석등의 상태에 맞춰 내년까지 보강과 강화 등의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청와대종사의 유지와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남 무안군의 기념관 건립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BBS 뉴스가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와대종사 성역화 사업이 표류 위기를 맞게 된 배경과 원인을 살펴봅니다. 기동 취재팀 이호상 기자입니다. 무안군이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선지식인 모주당 청와대종사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8년부터입니다. 종교를 넘어 누구나 청와대종사의 업적을 기리고 청빈했던 그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다볼 수 있는 역사, 문화, 휴식 공간으로 삼겠다는 게 무안군의 건립 취지입니다. 그런데 무안군은 건립 추진 단계부터 기념관의 핵심인 대종사의 유품과 기록물 등을 누가 어떻게 수집, 보관, 전시할 것인지, 명상관은 어떤 콘텐츠로 활성화할 것인지, 특히 개관 후에 기념관은 누가 관리 운영할 것인지, 예산은 또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로드맵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짓는 외형에만 치중했을 뿐 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전무했던 겁니다. 무안군의 안일한 기념관 건립 인식과 무관심, 행정지원 의지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성역화 공사가 시작할 때부터 그걸 처음부터 누누이 강조하고 기본 계획안이 있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부서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여기에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그 기본적인 기본 계획안, 재정 확보 내지는 여기를 관람 운영에 따른 나머지 세부적인 계획안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보안군 내에도 문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 있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게 등한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안군에서 조금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설계하면서부터 그런 부분을 세세히 짚어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못했던 것은 좀 불찰이지 않느냐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무안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제 그런 계획까지는 그 초기 계획안에는 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 때 와가지고 이제 전달 받기로는 이제 건물이 준공이 나게 되면은 그쪽 이제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유물유품을 어떻게 할 건지 협의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만 전달을 받아가지고. 무안군의 나태하고 안일한 인식 때문에 청와대 종사 기념관의 건립 취지가 퇴색될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관 시점은 오리무중입니다. BBS 기동 취재 이호상입니다. 동국대 YG 캠퍼스가 류하나 신임 총장 취임식을 갖고 글로컬 대학을 향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류 총장은 세계적 지방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와 혁신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앞으로 4년간 동국대 YG 캠퍼스를 이끌어갈 류하나 신임 총장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류하나 총장은 학제 개편, 특성화 교육,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거점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역사와 전통, 근학이념을 개성하고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지역 미래 첨단 산업과 역사 문화 관광 분야를 특성화하여 글로컬 대학으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미래를 향한 새롭게 도약하는 YG 캠퍼스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문 출신으로 30여 년간 YG 캠퍼스에 재직하며 주요 보직을 지낸 류하나 총장은 대학 변화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봤습니다. YG 캠퍼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학교 법인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리더십으로 캠퍼스를 발전적으로 이끌어줄 것이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국 발전이 불교 중흥이라는 기치 아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정법을 실천하며 인재 양성에 용맹정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의 글로컬 30 사업은 지방대 가운데 30곳을 선정해 대학마다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의 돈독한 협력을 통해 상생하고 발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로컬 대학 플러스 또 교육기회 특구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은 저는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주시가 한 단계 더 도약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저는 동국대 YG 캠퍼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류하나 총장님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동국대 YG 캠퍼스를 지역사회 허브로 만들겠다는 류하나 총장.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놓인 대학을 어떻게 혁신시킬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새 학기를 맞아 캠퍼스 불교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진주 보건대학교 불교학생회 반야 창립 법회와 수계식이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열렸습니다. 몇 달 전에 입적하신 자승 스님께서 대학교 대학생 불교대에서 불교 포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보이셨고 기틀을 마련해 놓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했고 대학생 불자들은 한국 불교와 우리 사회의 희망과 변화를 이끌고 부처님의 법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전달하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법회 후 학생들은 수계식을 가진 뒤 해인 총림 방장 원각 스님의 법문을 들었고 다음 날 새벽 예불과 108배, 중복 마예불 참배 등의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연고가 없는 비구니 스님의 장례를 지원하는 전국비구니 회원장 사업과 홀로 사는 비구니 스님 돌봄 지원 사업 등 안정적인 노후 복지 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섭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한국 비구니 인명사전 비구니 위키 활용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비구니 스님들을 조명하는 뮤지컬을 선보입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어제 서울 수서동 전국 비구니회관 3층 만불전에서 제1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비구니회는 또 죽음 준비교육 지도자 양성 과정을 개설해 지난 14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5월 3일까지 모두 12번의 강의를 매주 목요일에 진행하고 오는 10월에는 입적에서 답의까지의 절차를 배울 수 있는 임종의례 특강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포교가 또한 중요하다 해서 경찰서 불교 공간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 또한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을 통해서 구청 내에 신행단체를 설립해 주세요 라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7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